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세계가 2분기 영업이익이 4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동구가 연결 기준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한 43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마트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5% 하락한 469억 9,6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분기 영업 손실이 64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은 8월의 옵션 만기일인데요. 이번 옵션 만기는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과 또 국내 증시 여건이 호전돼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옵션 만기에 대한 전망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공원배 연구원님께서는 오늘 옵션 만기일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오늘 옵션 만기에 대한 자세한 리포트 내용 좀 전해주세요. 네, 금번 8월 만기는 선현물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 여부와 그 규모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만기의 관전 포인트는 9월 FOMC 이전까지 각 주요국들의 정책 공백기라는 점에서 글로벌 매크로 이벤트보다는 신흥국향 유동성 흐름과 내부적으로는 2분기 실적 시즌 마무리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서 내부 변수에 따른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그동안 상승 동력이었던 외국인의 프로그램 순매수 규모가 다소 둔화된 측면이 존재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지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코스피 지수의 2050포인트 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 역시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수 규모는 금일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프로그램 매수 우위에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근거는 우선 현재 한국에 속한 신흥국향 펀드군으로의 자금 유입 추세가 강하게 지속되고 있고요. 펀드 유입 규모가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유입되고 있어서 급격한 자금의 추세 전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정책 공백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경기 모멘텀 사이클 측면에서도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경기 모멘텀의 상대적 우위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원화 캐리 수익 지수의 개선으로 외국인 순매수의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국인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의 규모는 원화 강세 구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최근 외국인 순매수 확대 구간에서 주요국 통화에 대한 원화 캐리 수익 지수의 가파른 반등이 나타났고요. 이 해당 구간에서 외국인 자금의 유입 규모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원화 캐릭 수익 지수의 탄력 둔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 축소를 가정했을 경우 글로벌 통화에 대한 원화 캐릭 수익 지수의 흐름이 반전될 가능성이 여전히 낮아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 순매수의 우호적인 환율 환경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외국인의 수급 형태인데요. 보시면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수 규모는 둔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 등 개별 종목 순매수 규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후 삼성전자의 강세가 지속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강세와 더불어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실적 개선세가 선물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도가 나타나고 있어서 선물 규모를 오히려 확대하는 이런 선순환 구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선물 외국인의 지금까지 나타났던 순매수 포지션에 대한 급격한 이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암시하는 바는 외국인 수급 형태가 기존 프로그램 비차익 기반에서 개별 종목 형태로 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 말은 즉 향후 지수 탄력이 둔화될 경우에는 섹터별,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종가에는 외국인 리버셜 전략 활용에 따른 종가 매수세 이벤트 발생 가능성 역시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의 합성 선물 순매수가 유의미한 규모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실질 리버셜 손익 지표도 전략 활용에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일은 종가 매수세 이익 가능성 역시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긍정적인 만기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과 함께 옵션 만기일에 따른 영향력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황소개구리 점법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연결해 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미국과 유럽 증시가 쉬었는데 당연한 조정이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국제유가가 하락한 게 또 에너지주 약세를 이끌었다고 하는데 정말 주식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코스피가 2044까지 올라왔고 코스닥도 어제 1%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면 돈 좀 벌 수 있을까요? 그건 시장과 많이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포인트로 잡으면 되고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차여차 때 2050포인트까지는 거의 왔죠. 이게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흐름의 구조를 알려면 시장과 많이 녹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그냥 보내지 말고 하나하나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시장을 보는 눈이 이렇게 생긴다. 이 포인트를 잡고 싶네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식 정말 어렵거든요.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자, 오늘 또 글로벌 증시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우전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여기는 고가놀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고가에서 양봉 들어 올리고 에너지 웅축해서 다시 여기 캔들의 중간값 잡고 위로 치고 오는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은 파도와 같아요. 이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이거든요. 어느 때는 강한 파도가 오고, 어느 때는 잔잔한 파도가 오고, 어느 때는 또 강한 파도가 오고, 이 파동을 만드는 게 주식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동의 끝자리는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쪽 끝자리 파동은 사람의 심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쪽 파동, 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했던 이제 18,500포인트도 얼마 안 남았고 19,000포인트도 한번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추세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센 미국 시장인 것 같네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5,200포인트까지 찍었죠. 자, 5,238포인트, 5,300포인트를 바라보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라인은 차익 매물이 당연히 나옵니다. 하지만 이 방향 자체가, 이 꼬리 자체가 살짝만 기회가 되면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환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율 우리가 저번에 봤었죠. 계속 주차 말씀을 드렸는데 1,100원이 깨졌네요. 이거는 1,160원 라인, 그 다음에 여기 1,160원 라인까지 한번 열릴 수 있어요. 혹자들은 1,150원을 얘기하시는데 거기까지 아닌 것 같고 1,160원까지는 하락 파동의 끝자리를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060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어때요? 정말 3,000포인트 위에 가 있죠? 저번에 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중국은 이제는 투기에서 이제 투자의 마인드가 조금 바뀌지 않는 그 시기 때문이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이제 변동성 없을 겁니다. 우상향으로 가는 추세를 만들어서 단봉으로 가는 이런 라인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중국 펀드 이쪽은 저번에 점포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던 자릿대인 것 같네요. 많이 올라왔죠. 예.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는 안정적인 이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심리가 옛날같이 투기해서 투자로 바뀐 마인드 자체가 바뀐 시장이 돼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 그 제시 리모모라는 투자자가 있었거든요. 정말 유명한 트레이더인데 3,000포인트가 분기점이라고 찍어놨거든요. 거기가
특이해서 투자로 바뀌는 그런 변곡점 라인이 3,000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3,000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001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느새 2,050포인트 언저리까지 왔거든요. 여기는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넥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목라인이라고 하죠. 요 넥. 여기는 고점과 저점의 한 중간 라인까지 넥라인이라고 합니다. 목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라인을 뛰어넘는 파동이거든요. 이번 파동은 뛰어넘는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 부분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쪽은 껍데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고 저항은 뚫어나고 있거든요. 저항은 뚫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은 뚫어 제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이번 뚫어 넘기면 잘 봐야 됩니다. 시장 할 때 금방 올라가거든요. 언제 이렇게 됐지? 라고 할 때 지수는 빵빵빵 치고 올라간다. 이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적 나왔죠. 오늘 양봉을 달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자, 이 라인을 넘어가면 다시 이 라인을 한번 트라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시장은 이쪽 방향으로 움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차할 때 탁 튀고 올라갑니다. 그때는 에너지가 강하게 붙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아침에 동시효과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는 거래소는 마이너스 2포인트, 코스닥은 1.95포인트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자, 장 시작 전에 세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매기가 붙는 거, 남산 알루미늄, 그다음에 영진, 그다음에 코렌 이쪽으로 좀 붙네요. AP 위성통신, 인포뱅크, 소프트센, 경봉, 그 다음에 EM넷, 대시정보통신, 도이치모터스. 자, 이쪽으로 매기가 살짝 붙네요. 한국정모인증, 한창. 이쪽도 톡톡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주네요.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오늘은 오전장은 쉬는 게 낫습니다. 자, 투자가 함에 있어서 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 만기일, 그 다음에 금통일도 있고요. 오전장은 그냥 쉬다가 오후장에 본격적으로 시장을 봐야 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람은 항상 피해가면 됩니다. 소나기는 피해가다라는 얘기했죠. 오전장은 좀 쉬다가 오후장 2시 넘어서 집중적으로 시장을 보는 그런 포인트가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추천 종목이 없어요. 만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추천주가 없고요.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제가 다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잘 보유하고 계시고요. 목표가가 오면 전화 연결해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길을 넣어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공부해야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와 함께 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박남열 부장의 투자의 맥 시간인데요. 매주 또 부장께서 직접 발로 뛰고 보고 느낀 종목을 선별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죠. 자, 오늘 연결해볼게요.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장님께서 그동안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의 모든 종목이 수익이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추천하셨던 유니테스트도 어제 고가 기준으로 벌써 7% 급등이 나왔었고요. 셀트리온 지금 시장의 화두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셀트리온 매수하셔서 지금까지 11%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목들 리뷰부터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셀트리온은 제가 기관하고 외국인들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제약제 중에서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목표가 11만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벌써 뛰어넘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를 저희가 이제 12만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 10만 넘었죠. 그렇다면 이제 수익률은 어떻게 가져가냐? 계획적 늘림목을 이용해서 물량을 뺏기지 말고 가져가셔서 말씀드리고, 거래량이 폭증할 때는 그때는 차익 실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지전자인데요. 삼지전자는 지난주에 제가 요 시간 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실적 대비해서 75% 저평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1,316원인데 주가는 현재 7,000원도 안 하기 때문에 추천드렸는데 이 종목 퍼 10배로 계산하게 되면 13,000원 넘어갑니다. 지금 이쪽 동네의 업계 동종 평균 퍼는 13배이기 때문에 무척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하반기에 삼성전자 3D 랜드 투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아몰레드 관련 SSD 소켓 수요 급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그 폭염으로 전기 그 폭탄, 지금 전기요금 폭탄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정전 사태도 우려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폭염 경보가 나왔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동사는 그 ESS 관련,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해서 매출이 번가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좀 모아가셔서 말씀드리고요. 그 차세대 대용량 충전 장비가 매출이 당연히 기대되기 때문에 누리누 발생할 때마다 모아가셔서 말씀드립니다. 한 달간 일정한 가격대 6,05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일정한 거래량 운봉을 이용해 매물을 소화 진행하기 때문에 운봉 발생 시 분할 매수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운봉 3일째 출연했고요. 조정은 4% 내외로 물량 받아가는 형국이다. 7,000원 돌파 시에 탄력적인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그래서 보유가 좀 유효하고요. 세 번째 나라 에너지입니다. 수익률 6.3% 지금 마킹되고 있는데요. LG화학이 상승 흐름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라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LG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보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전기차 부품 공장 준공이 10월경에 임박했기 때문에 물량 모아가 있어 말씀드렸고요. 3, 4일간 운봉을 이용해서 매수 공고해드렸고 어제 급한 매물 소화 완료되면서 상승전을 했습니다. 맥점은 5,100원 돌파 시에 완료되기 때문에 5,100원 돌파 시에 빠른 상승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유가 좀 유효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한 종목만 좀 다시 리뷰해드릴게요. 셀트리온이 목표가 11만 원 돌파가 되기는 했는데 거래량이 폭발할 때 그때 매도 자리로 잡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코포트의 거의 모든 종목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주 또한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예, 최근에 그 애플에서 중공 배터리 자율주행 전기차 적용했다라고 이틀 전에 발표했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탐방한 기업이 생각나더라고요. 상신 EDP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해마다 배당금 50원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2차전지 원통용 배터리 캡을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SD에 95%를 납품하고 있고요. 최근에 애플에서 중공 배터리 자율주행 전기차를 국내에 기업하고 독점 생산하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처음부터 잠깐 올려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어떤 거냐면 딥드로잉 관련해서 평판에 이음부 없는 중공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국내 유일의 특허 기술인데요. 용접 없이 만드는 딥드로잉 기술을 보유했고요. 0.17mm의 머리카락 두께로 경쟁사 1번보다 0.3mm 2배 더 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최근 애플에서 중공 배터리 특허 기술을 보유한 국내 업체와 독점 생산 협력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그저께 저녁에 기사가 나왔죠. 이 배터리 특이점은 손가락 두께만한 굵게 원통형 리튬이온 2차 전지로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다른 배터리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중앙부의 통로의 공기 흐름과 냉각을 완화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추력이 가능하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배터리 용량을 4배 이상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에 애플에서 탑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은 중공 배터리 기술을 기초로 해서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아마 이쪽에서 전기차용 중국 배터리 딥드로잉 기술을 특허 보유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년 전에 이미 아이파트너 2차 전지 배터리를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포켓몬고 관련해서 제가 이런 때 아마 추천해드린 게 있을 겁니다. 보조 배터리 관련해서 보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시 EDP도 역시 그런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요. 매매 전략은 8월 1일날 200만 주 거래가 터졌습니다. 7일간의 일정한 거래량은 특정 가격 지지되고 있습니다. 맥점은 4,700원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4,850원 돌파 시에는 빠른 상승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매물 공급 상태가 발생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목표가는 8,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4,00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 직접 기업 탐방 가셔서 확인하신 종목이죠. 상신 EDP 오늘의 추천주였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개장을 한 30초 정도 앞두고 있네요. 코스피가 약세 출발, 그리고 코스닥은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예, 8월
8월 11일 목요일장 이제 곧 출발이 될 겁니다. 10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 함께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메리츠증권의 양태준 대리님 오셨고요. 샘플러스의 조비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장이 막 개장이 된 것 같거든요. 8월 10일 목요일장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도 있고 금통위의 금리 결정도 있을 텐데요. 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볼까요? 양태준 대리님. 예,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보합권으로 우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어제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7거래일 연속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 포인트는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인 측면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부분들이 상승 추세로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한 매매 패턴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2거래일 연속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력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2거래일 연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 관점으로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매도 관점으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0.7%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외국인 기관 그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라인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0.2% 상승 출발이 예상을 하고 0.2%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보합권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은 일정 부분 약간 조정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이제 매도가 나왔고 오늘도 역시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강한 반등이 나온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 소폭 하락으로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 상승 충분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 요즘 상당히 좀 많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0.6% 정도 밀리면서 출발은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재차 반등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하락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하면서 일정 부분 좀 상승 흐름으로 좀 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하게 흐름이 들어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쪽에서도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LG그룹 관련해서는 LG 쪽 지주회사 0.3%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오늘은 0.8% 정도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강하게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주가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LG 그룹 내에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도 충분하게 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살펴드렸는데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2포인트 0.10% 하락한 2042.64포인트로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소폭 하락 출발이었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강하네요. 코스닥 지수는 1.84포인트 0.26% 상승한 709포인트로 출발이 됐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비멘토님. 네, 알겠습니다. 708.97포인트 현재 위치해지고 있습니다. 0.2%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 일단은 이제 상승 중이다 하더라도 음봉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가로부터 이제 높이 떠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시가가 이제 뜨게 되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가가 떨어진 날은 분봉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관망을 하셨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부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분봉이 아니라 5분봉 차트로 한번 크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한데 지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이와 같은 자리가 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번에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와야지 앞으로 710포인트 이제 정고점 710포인트를 돌파해서 800포인트, 900포인트를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09% 보합권 쪽에 유지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1.40%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1.62% 좀 상승 중에 있었는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당히 좀 많이 상승했었죠. 근데 오늘도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1.62%, CJ E&M 역시도 어제 크게 좀 상승했었거든요. 0.44% 이제 보합권 쪽에 유지되고 있고요. 루에는 이제 4.43%
0.13% 좀 크게 상승하고 있네요. 바이로메드 0.40%, 코미팜, 이제 SK 머티리얼즈, 컴투스는 어저께 조금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었거든요. SK 머티리얼즈를 제외한 코미팜이나 컴투스는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파라다이스가 0.63%, 케어젠이 마이너스 1.18% 하락 중에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나 코롱생명과학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상당히 좀 어저께는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흐름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휴젤이 0.8%로 일단은 이제 아침 치고는 시가총액이 빨간불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코스닥도 출발 분위기 봤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휴장이 됐는데요. 산의 날을 맞아서 휴장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이제 국내 증시 조금 더 분석해 볼게요. 앞서서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 장 출발 전에 한 말씀씩 주십시오라고 여쭤봤어야 되는데 못 여쭤봤었거든요. 양태준 대리께서 외국인들의 수급 지속 여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수급 좀 봐주시고요. 업종별 흐름을 살펴주세요. 네, 우선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들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우선 매도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우선 뭐 이게 지금 아직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숫자는 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옵션 만기 그리고 금통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다소 부담감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원화 강세장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고 한국의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지금 시장 자체가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이제 안전 자산보다는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 쪽으로는 좀 더 매기세가 외국인들이 당분간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뭐 흐름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50포인트까지는 충분하게 뭐 도달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2050포인트는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맞고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의료, 정밀, 의약품 쪽에서 이제 일정 부분 좀 소폭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이라든지 의료, 정밀, 특히 이제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좀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승 흐름을 강하게 이끌었었던 IT 전자 쪽은 어느 정도 오늘 소폭의 이제 하락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그 반도체라든지 아무래도 장비군 쪽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일정 부분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일정 부분 좀 상승 흐름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의료 정밀 쪽으로 자금이 일정 부분 몰리는 것으로 봤을 때는 실적 시즌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이 시각을 좀 돌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다시 한번 이런 성장 섹터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게임 쪽 전반적인 부분들로 다시 한번 매기세가 충분히 몰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약, 바이오, 화장품, 게임 쪽으로 매기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고요. 또 코스피 205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겠는데 그곳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돌파 여부도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코스닥 쪽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닥 수급 상황 보고요. 업종별로 또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뭐 수급은 아침이기 때문에 뭐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55억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좀 취하고 있네요. 마이너스 25억과 마이너스 25억을 동일하게 조금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수급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올라간 업종이 일단은 출판 매매 복제가 좀 들어가네요. 종목에서는 로엔과 아무래도 대형주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로엔에서 1%만 올라가도 종목이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예림당 역시도 같이 잘 올라가네요. 1.82%까지 좀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는 업종별로는 1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업종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데 종목 중에서는 이제 보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보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이슈가 있었죠. 아무래도 어떤 이슈죠? 뭐 조작 관련해서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다가 오늘 좀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한 4% 정도 나오게 돼서 인터넷이 2위를 좀 차지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위로는 뭐 카카오가 1.51%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기타 제조가 이제 세 번째로 좀 차지하고 있는데 종목에서는 이제 에이스 침대나 한국 가구, 그러니까 뭐 침대나 가구 쪽이 잘 올라가는 거 봐서는 이제 침대나
가구,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제 가구 쪽으로 좀 잘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통신 서비스가 이제 4일 좀 기록을 합니다. 인포뱅크라는 종목은 14.96% 좀 상승하면서 종목에서는 이제 상위권을 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많이 떨어진 종목은 반도체 업종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반도체 업종 중에서 좀 크게 떨어지는 것이 에이테크 놀러지나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고려 반도체 쪽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위 상승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은 샘표라는 종목인데 그동안 이제 분할 상장으로 상당히 좀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또 역시 19%까지 좀 상승하고 있고요. 인포뱅크, 이엠넷, KNN, 신화실업이 일단은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상한가가 아직 등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상한가가 아직 나오진 않았다는 뜻은 시장이 그렇게 근데 크게 상승하는 시장은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중요하잖아요. 외환시장 분위기 보고 다시 국내장 전략 짜볼게요. 외환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달러 환율이 오늘 소폭 오르면서 출발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1,100원 선 밑에 있거든요. 오늘 분위기 어떤지 좀 봐주세요. 네, 일단 오늘 환율 어제 당국의 종가 개입 여파가 지속되면서 오랜만에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1원 10전 상승한 1,196원 50전에 시작한 환율은 현재 조금씩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종료 2분여를 남겨두고 당국이 고강도 실기입에 나서면서 90원 초반대에 있었던 환율을 중반대까지 끌어올리며 종가 관리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국의 신호를 보여준 만큼 일단 한동안 계속되었던 매도세는 좀 오늘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 우호적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긴 하나 추가 하락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모습에 보여준 만큼 현 시점에서 추가 매도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 장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 1,100원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는 하락 쪽에 전망이 우세한 만큼 일단 1,110원대가 1,100원대로 다시 진입할 경우에는 일단 내고 물량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다시금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글로벌 달러도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되면서 약세 흐름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하락 우호적 분위기는 한동안 더욱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금토회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환율 하락에 대한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한 번 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오늘 금리 결정에 소수 의견이 있을지 여부에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 이런 분위기가 좀 다시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일단 다시금 저점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1,100원대 위로 그 이상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상하는 범위로는 1,092원에서 1,105원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있을 금통위의 한은 총재의 발언이 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외환시장 분위기 봤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장 특징주 시간입니다. 장 대비해서 많이 오르거나 떨어진 종목들 골라서 지금 장에서 매수 가능한지 두 분의 의견을 들을 건데요. 두 분의 앞에 지금 OX 팻말이 놓여져 있죠. 제가 종목 드리면 사도 된다 O 들어주시고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특징주로 볼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NC소프트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2,405억 원, 영업이익은 86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1%, 28% 정도 증가를 한 수치라고 합니다.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강해요. 오늘도 갭상승해서 2.3%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특징주 했었는데 오늘도 좀 여쭤볼게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들어주세요. 두 분 다 노라는 의견을 드셨거든요. 양태준 대리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NC소프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소실적이 나와서 한 2%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는 거의 급등을 했다가 다시 좀 밀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 지금 기술적인 측면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고점 부근이 한 27만 2천 원 부근인데 그 선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정 구간으로 한번 들어설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부분들, 물론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상대 PC 게임의 강자로 지금 군림을 하고 있고 3분기, 4분기 때 모바일 게임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기대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또는 강하게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6월 말부터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하락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발표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차익 실현 관점으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쪽에서 충분하게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거는 NC소프트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군들이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한 이후에는 일정 부분 조정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NC소프트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 이제 어제까지도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관들 쪽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물량보다도 연기금 쪽에서 매도하는 물량들이 좀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상승 탄력보다는 다시 한번 조정 구간으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한 어제 같은 경우에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금융투자 매도 물량 나올 때에는 주가의 변동성은 당분간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가는 강세지만 향후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지금 자리 매수 자리 아니다라고 양태준 대리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조비멘토도 NC소프트 노 하셨잖아요. 네, 코멘트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NC소프트가 대형주에 속합니다.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코스닥 대형주가 아니라 거래소 대형주입니다. 네. 그 때문에 뭐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좀 대형주는 저는 좀 피하는 편인데요. 대형주여서 좀 무거울 것 같고, 그리고 현재 가격이 26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를 사면 26만 원대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이제 투자자분들에겐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액 투자자분들이나 금액이 좀 큰다 하더라도 20만 원대이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도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음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고점에 좀 얼마 전에 고점에 좀 부딪히는 모습 때문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사게 된다라면은 누가 돈을 줘서 산다라면은 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제 돈으로는 살 가능성은 절대 없고요. 만약에 이제 산다라고 한다라면은 20만 원대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은 절대 제 돈으로 주고 사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가격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그냥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기준에 좀 이제 본다라면은 이제 검은색 선에 안에 들어오면 주가가 좀 싸다라고 저는 이제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밖으로 벗어나게 됐으니까 검은색 선에 안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이제 현재 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제 검은색 밖에서 사는 것은 좀 이제 비싸게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보지는 않습니다. 예, 내 투자 자금으로는 사지 않을 종목이다 하시면서 조비멘토님 NC소프트 노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NC소프트 지금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 둘 다 지금 자리 살 자리 아니다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특징 줘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코스닥 2위 종목이죠. 카카오인데요. 카카오가 오늘장에서 상승세를 보입니다. 장 개장 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보니까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2%나 증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음봉 나오면서 올랐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기는 한데 카카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두 분 다 오늘 의견이 같으시네요. 계속 노 들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조비멘토님께 좀 먼저 여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카카오 역시도 뭐 대형주네요. 대형주다 보니까 조금 종목을 좀 추천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이제 대형주고 현재 카카오가 얼마죠? 이제 9만 원대네요. 10만 원대네요. 근데 종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형주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 만약에 이게 자리가 오게 된다라면 추천을 드려보고 싶긴 합니다. 근데 자리가 오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추천을 안 드리고, 추천이 들린다면 제가 2시 방송에서 따로 언급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리가 어딘데요? 한번 봐드릴게요. 차트를 지금부터 봐드릴 겁니다. 예. 네. 차트를 좀 본다라면은 이제 검은색 선에는 들어왔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개장 이후에, 카카오 개장 이후에 2004년에 검은색 선에 들어오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2008년에도 나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3년에도 다시 올라가요. 근데 2016년에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1년만 더 기다리고 2년만 더 기다리면 다시 싸게 들어오는 날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검은색 선에 들어왔다고 바로 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들어왔다가 한번 푹 파이고 다시 올라가는 그때 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직 추세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정고점 라인이 한 7만 원 정도 오게 되면은 그때는 제가 관심 있게 보다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2시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매수 추천은 아니다라고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유 멘토님은 오후 2시에 또 만나뵐 수 있으니까요. 그때 추천해 주신 종목들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카카오 노 하셨고요. 양태준 대리님 코멘트 조금 더 덧붙여 주시겠어요? 예, 우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오토 서비스라든지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토 서비스 그동안에 이제 이미 시행 한번 됐었던 카카오 택시를 포함을 해서 카카오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미용샵이라든지 렌탈샵 그리고 가사 도우미까지 상당히 좀 폭넓게 지금 시장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출범 1년 만에 상당히 많은 부분 이용객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적자에 대한 부분들,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실질적으로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는 적자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또 큰 기대를 받았었던 카카오 드라이버 같은 경우 물론 이용하는 데는 많은 부분 어느 정도 좀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좀 이용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에 크게 좀 와닿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실생활에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다라는 이러한 생활 패턴 방식이 아직까지는 접목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많은 안착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인터넷 전문은행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번 11월 달에 본인가를 받아서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좀 걸면서 내년부터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정부와 꾸준한 마찰에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내년 되면 다시 한번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바뀔지가 좀 관건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으로 뭐 로엔 인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한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라고는 하지만은 카카오가 갖고 있는 본연의 이런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좋지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로엔 인수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까? 아니, 카카오는 이제 그 로엔 그 인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예.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지금 많이 이제 호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카카오 본연의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실적 개선이 안 나와 있고 로엔 특히 이제 멜론에 대한 부분들로 인한 이러한 효과로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성장이 좀 더디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 택시를 매일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영업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말씀이죠. 마케팅 비용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카카오 회사를 이제 방문했을 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카카오 택시가 지금 무료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카카오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모범 택시 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만은 그 카카오 택시는 앞으로도 무료를 꾸준하게 이제 할 것이다라는 회사 방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자폭은 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카오 두 분 다 노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가 장 초반에 좀 올라갔다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로 볼 종목은 로엔입니다. 로엔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저 이렇게 보니까 로엔의 실적을 좀 봐드릴게요. 영업이익이 260억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206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3, 2, 1. 예, 드디어 이제 예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사볼 만한 종목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로엔이 지금은 또 1.4% 밀리고 있네요. 지금 자리가 살 자리 맞아요? 양채진 대리님? 예,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나온 이후에 종목들 다소 밀리는 부분들은 이제 종목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관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회사가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기준보다는 우선은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우선은 실적 발표를 했구나.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팔고 현금 확보한 다음에 조정받은 후에 다시 사자라는 이런 심리가 상당히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로엔뿐만 아니라 웬만한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 오는 패턴들은 대부분 뭐 유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로엔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06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뭐 32% 정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이 이제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매집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참고해서 지금 뭐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좀
좀 매집을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좀 포트에 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와 로엔 봤을 때는 카카오보다는 로엔 쪽에 좀 더 비중을 좀 실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차트적인 측면 본다 하더라도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하게 상승 가능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91,000원까지는 충분하게 기술적인 반등에 의한 상승 흐름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봉이라든지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10만원 부분까지는 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지금 매물 대비력이 상당히 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특히 기관들 쪽까지 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온다는 걸 예상을 했을 때에는 그 주가 상승 흐름은 더 강하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로엔 1차 목표가를 91,000원 잡으시고요. 2차 목표가를 10만원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태준 대리님의 의견 들어봤고 조비 멘토님께서는 로엔 살짜리 아니라고 하셨죠? 네, 예. 살짜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이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아무래도 싸게 사서 좀 비싸게 파는 것을 좀 원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1,000원대, 2,000원대, 3,000원짜리 종목이 만원 가기가 상당히 쉽거든요. 근데 8만원짜리가 16만원 가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1,000원에서 2,000원이나 100%죠. 근데 8만원에서 16만원 가나 100%예요. 근데 똑같은 100%인데 가벼운 것은 1,000원, 2,000원짜리 종목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는 안 좋은 종목이 아니냐. 언제 망할지 모르는 지금 유명한 종목들은요, 다 1,000원 하던 2,000원 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1,000원 하던 2,000원 하는 종목 중에서도 선별하는 게 저희가 하는 역할이죠. 아무 종목이나 1,000원, 2,000원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에는 지금 좀 차트로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고점이 위치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 기준으로 좀 본다라면은 검색까지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주가는 이제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 원리가 무슨 원리냐면 평균에 다시 수렴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봉이 많아지면 자료의 개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은 이제 평균에 수렴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자리까지 다시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수익률, 저는 이제 아무래도 회원을 관리하고 수익률을 최상의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분석보다는 이제 수익률 위주로 본다라면은 로엔을 뭐 투자해서 뭐 임원이 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수익률이 최종 목표니까 저희는 로엔을 위험한 그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작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보지는 않습니다. 조비 멘토님은 성장주,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 매수 단가가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주로 하시나요? 네, 왜냐면 아무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커 있는 종목들은 다 아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 투자해서 그 사람이 가장 크게 될 가능성이 1,000원 하던 2,000원 시절에서 만원, 그리고 만원 하던 시절에서 10만 원으로는 금방 뛰거든요. 근데 이미 다 커버렸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은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주식은 한 번에 승률이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좀 접근한다라면은 저는 이제 1,000원 하던 2,000원 하던 시절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좀 집중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가면 되겠죠? 다음 오늘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인데요. 최근 5개월 연속 상승세 오늘장 0.51% 상승하면서 6,000원 선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들어주세요. 두 분 다 노 하셨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 수혜도 입을 수 있겠다 하던데 왜 노라고 드셨어요, 양태균 대리님? 예, 우선 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00선을 좀 깨고 내려간 상황에서 1,100선의 추가적인 하락이냐 상승이냐 지금 위 기로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 뭐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좀 환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1,100선 밑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이제 점차적인 상승 흐름으로 갈 것이다. 왜냐면은 미국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물론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경제 성장으로 봤을 때는 점차적인 상승 구도로 갈 수 있는 발판이 좀 마련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그 원화가 이제 다시 한번 약세로 갈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또 마련이 될 수 있다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4,000원대에서부터 지금 5,900, 6,000원대까지 강한 상승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연기금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 매도 관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들어왔지만은 금융투자에서 매물이 나왔을 경우에 주가가 상당히 많은 부분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공주 같은 경우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이 저유가가 되게 되면 유류료 할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익적인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는 작용할 수 있는데, 물론 장기적인 성장으로 봤을 때 이런 항공주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같은 경우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보다는 뭐 TA홀딩스라든지 예림당이라든지 제주항공 이런 저가항공 쪽으로 좀 더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행객들 니즈를 봤을 때는 항공 쪽에 돈을 많이 항공 쪽에서 많은 돈을 비용을 지불한다기보다는 저가항공을 이용하면서 내가 여행을 했을 때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이용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주항공을 포함해서 TA홀딩스, 예림당 이런 저가항공주의 강세 흐름이 이제 지금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보다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기금 쪽에서의 매도도 부담스럽고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수 있겠다는 의견이세요. 오히려 항공주 볼 거면 저가 항공사를 찾아봐라 하셨거든요. 조비 멘토님도 노 하셨잖아요. 네, 오늘도 역시 노맨이십니다. 노맨이 예. 아니라 제 기준에 맞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부러 억지로 노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살 수 있는 종목을 예스라고 하니까 잘 찾아 기다려보시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항공주 얘기가 나오는데 항공주는 두 개가 이제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합니다. 원유하고 그다음에 환율이 관여를 상당히 좀 많이 하는데, 원유 같은 경우는 먼저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싸지만 원유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급등이 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 쪽에서는 상당히 좋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원료가 좀 비싸게 되면은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마진이 남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유가는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환율은 보통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보통 1,100원에서 이제 1,000원대에서 계속 1,2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우리나라는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원대까지는 환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래서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만은 서로 이제 부합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경합이 돼서 서로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냥 보통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에서 정확하게 좀 추천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이제 부채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채가 시가총액이 1조입니다. 1조. 근데 부채가 몸집 대비해서 8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채가 많은 종목은 고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차트로 기술적인 측면만 보고 줬다라면은 저번 주 자리에서는 상당히 좀 추천할 만했지만은 부채가 많아서 좀 추천을 드리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채가 많은 종목은 이제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제 기준에 맞지 않아서 비추천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노였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에서는요, 어떤 업종 종목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듣고 가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원달러 강세 수혜 업종을 봐주신다고요. 예, 아무래도 어제 이제 1,100원을 강하게 원달러가 하향 이탈하면서 수출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조정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점은 원달러 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가장 강했던 것이 바로 항공주였고, 또 하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업종이 음식료가 아닌가 합니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외에서 곡물 수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원달러 환율이 강해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인데요. 특히 최근에 또 농산물 가격 역시 최근 한두 달 동안 굉장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런 원료 가격 하락 및 원달러 환율의 강세에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그걸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시점이 좀 투자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은 대상이고요. 또한 뭐 CJ 제일제당 역시 최근에 바닥에서 탈피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음식료 종목 중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던
농심 같은 경우도 어제는 5%가량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원료 가격의 하락 이런 것들은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좀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한창 잘 가는 업종은 항공주지만 음식료 업종은 모두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시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음식료가 좀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강세 수혜 업종으로 항공과 음식료 쪽을 꼽으셨는데 항공주가 잘 가고 있긴 하지만 다소 부담스럽다면 음식료 쪽으로 대상과 CJ제일제당을 추천주로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김형겸 주식팀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연우 볼 텐데요.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장 4%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우는요,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간 사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오늘장 다시 강한 상승세를 보입니다.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양태준 대리께서 예스 하셨고 조비멘토께서는 노 하셨거든요. 예스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연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세요? 예, 우선 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실적 발표한 이후에 보통 종목들은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우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좀 시세가 좀 진출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인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 사드 배치 그리고 한국에서의 이러한 제재 이러한 걸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가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가지려고 했을 때는 이제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옮겨가야 되는데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성장주 쪽으로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연우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깜짝 실적이라는 부분 계속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기분 좋은 뉴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로 지금 우선은 오늘 갭상승을 했는데 우선은 한번 조정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노동 이런 갭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제 같은 경우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동시에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의 수급을 봤을 때 투신권이라든지 연기금 쪽 수급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금융투자 쪽의 수급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연우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의 매물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투신권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관들 쪽에서는 좀 탄탄하게 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 갖춰지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매도 관점도 나오고 있지만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더 우위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 쪽의 큰 손, 뭐 투신권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이런 수급의 힘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성장주 섹터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화장품, 뭐 고밸류에 대한 논란도 충분히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금융투자 매물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러한 지금 급등 나온 이후에 다시 갭을 메꾸기 위한 하락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충분하게 수급의 힘으로만 보더라도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양태준 대리님, 연우 목표가 설정한다면 얼마까지 볼 수 있어요? 연우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봤을 때는 현재 지금 44,4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로 이제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반등으로 나왔을 때는 최소한 47,8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연우 같은 경우가 49,500원이 지난 6월 13일날 고점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투신권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47,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더 거세진다, 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전 고점 부근도 충분하게 돌파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비멘토께서는 연우 지금 자리 매수 자리 아니다 하셨으니까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유는 4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보면은 대형주네요. 대형주고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좀 크게 급등이 나오기는 좀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이 좀 쌓여야 되는데 데이터가 이제 1년, 2년 정도밖에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급등은 나오기는 힘든데 올라가기는 힘들고 무겁고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노라고 해서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자리는 뭐 직관적으로만 봐도 반등은 나올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반등을 이제 먹으려고 저는 yes, no를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yes, 저는 좀 큰 그림으로 좀 봤을 때 꾸준하게 뭐 한 1, 2년 계속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yes로 좀 들기 때문에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은 이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다음 종목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다음 종목을 좀 추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10,000원대 미만으로 좀 찍으면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40,000원에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뭐 추천드려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진행한 오늘장 특징주는 연휴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메리츠정금증권의 양태준 대리, 샘플러스의 조비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전설의 종목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발의 배경환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발의 배경환입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는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연 고점을 경신하는 중이잖아요. 시장 분위기 좀 봐주시고요. 종목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그 지수와 그 종목들이 일체일퇴하면서 빠른 순환 매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수가 단기 고점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경기나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단기적으로 상승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함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장입니다. 최근 바이온을 추천드렸는데 추천가 2,100원이었죠. 2,100원 추천해서 최근 2,500원을 찍고 지속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당일에만 하더라도 15%대 상승을 보여줘서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바이온같이 그 재료와 테마를 머금고 있는 종목을 골라 선매집 후 기다리고 있으면 의외의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번 주 화요일 시태를 추천드렸는데요. 추천드렸던 이유는 새로운 포켓몬고 수혜가 예상되어서 추천드렸던 것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가상 증강현실 게임 산업 등 9대 국가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집중 6등 방안을 내놓는 제2차 과학기술 전략 회의를 열고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시사를 했습니다. CTL이 국내에서 몇 되지 않는 증강현실, 즉 그 AR 게임 개발 업체로 이러한 정부 정책에 강력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최근 다날이 포켓몬고 수혜지로 급등하면서 다시 포켓몬고 테마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포켓몬고 서비스를 앞두고 난관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번에도 말했듯이 포켓몬고가 구글 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을 불허한 상황이지만 현재 구글은 지난달 국내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며 정부 관련 부처로 구성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는 오는 25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 반출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름의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나 남북 분단 및 대치 상황이라는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도 반출의 문제는 산업 분야의 필요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측면도 있다며 국회에서는 지도 반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켓몬고 열풍이 식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정부 발표도 뒷받침되면서 이제 포켓몬고 게임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켓몬고와 유사한 게임을 개발한 업체에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뽀로로를 이용한 콘텐츠 개발이나 태권도를 주제로 한 몇 가지 게임들을 출시를 준비하고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종목에 관심을 높여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CTL이라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회사까지 방문을 하였습니다. CTL은 본래 3D 장비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 지난 2월 게임 개발 업체인 더블럭 게임즈를 100% 자회사로 인수를 해 본격 게임 산업 사업 진출을 선언을 했었고 최근 증강현실 즉 그 AR 관련
전문 기술을 보유한 RC 글로벌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게임 사업부를 신설하면서 AR 게임, 즉 포켓몬고와의 형식이 같은 게임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CTL의 기술을 지원하게 될 RC 글로벌은 AR 관련 게임을 이미 제작을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곧 한국형 포켓몬고 출시가 임박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포켓몬고의 캐릭터에 대적할 만한 우리나라의 캐릭터로는 뽀로로 캐릭터가 가장 적합하며 남녀노소 친근한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서 뽀로로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CTL을 포털에 검색을 해보면 뽀로로고라는 연관 검색기가 제일 먼저 따라붙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투자자분들은 이미 캐치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CTL을 그 새로운 포켓몬고 대한 게임 개발 업체로 지목하고 손절가는 2,150원으로 하고 1차 목표가는 3,800원으로 산정을 하면서 2차 목표가는 6,800원으로 산정하겠습니다. 예, 발해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 종목 매수하셔서 큰 수익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바이온이나 CTL 같은 종목 때를 기다리면서 지속 홀딩하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추천주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오늘은 그 IT 중심인 반도체 장비 업종과 테마를 볼까 합니다. 바로 그 신성 FA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최근 그 신성 FA가 지난 6월 초 중국 푸저우 그 BOE에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대규모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상반기 BOE와의 3월 556억 원 계약이 진행되었던 것이 이번에 확정이 되면서 6월 달에 441억 원, 약 2억 원 규모에 달하는 중국약 매출을 수주하면서 한마디로 대박을 쳤습니다. 계약 규모는 작년 매출액의 약 40%에 달합니다. 2분기 때 그 계약을 했던 매출이 사상 최대 규모 계약입니다. 아울러 BOE 옵토 일렉트로닉 테크놀로지는 당초 계획한 8세대 LCD 투자를 보류를 하고 올해 새로운 플렉서블 OLED 투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2019년까지 약 4조 3천억 원에 가까운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추가적인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보여서 신성 FA의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LG 디스플레이가 라인 증설에 1조 넘는 수차를 시작하면서 신성 FA가 본격적인 국내 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전 LG 디스플레이로부터 171억 원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수주했고 LG 디스플레이 증설 공사가 이제 시작이어서 대규모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규모 수주가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평택에 천문학적인 대규모 투자를 갖다가 해서 평택 반도체 공장 신축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들이 본격적으로 시설이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 핵심 장비를 만들고 있는 신성 FA가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것이고 신성 FA 2016년 매출 규모는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성 FA는 요즘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대선 관련주로도 관심이 높이는 종목인데요. 그제 새누리당 친박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반기문 대망론에 새롭게 불을 붙였습니다. 신성 FA가 새로운 반기문 관련주로 서서히 부각되고 있어서 이 또한 기대해볼 만한 관련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다른 거 보지 않더라도 2분기 실적 발표를 지금 내일 모레 앞두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2분기에서는 전년 총 매출의 40%가 넘는 매출이 예상되고 있고 매출 규모만 1,0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박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으로 지목을 합니다. 손절가는 4,500원을 하시고 1차 목표가는 9,500원. 테마에 편성만 낸다면 2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신성 FA가 2% 정도 밀리고 있는데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발해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요, 마켓 서치 10이 여러분들께 방영이 될 예정인데요. 서울경제TV 대표 전문가시죠. 김경남 멘토께서 주식시장에서 올바른 투자 비법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특별히 오늘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을 텐데 금리는 동결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저금리 시대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10시 마켓 서치 10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